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길이를 조절했을 때의 문자의 위치까지 같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동적 블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블록을 만들 때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을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이분은 작업을 하는데 그리드 사이에 이런 화살표를 집어넣는 일이 꽤나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주신 게 이렇게 양쪽으로 신축되는 블록을 만들었더니 진짜 사용을 해보려면 중심점에다가 딱 맞게 집어넣어야 돼서 불편하더라. 그래서 수정을 해본 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신축되는 친구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문자를 따로 옮겨줘야 돼서 불편하더라.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이 블록을 제가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조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록 편집기에 들어가야겠죠? 이 친구를 선택을 해놓고 블록 편집기 내부로 들어가 보면 블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요 가운데에 있는 위치, 요거는 문자를 별도로 움직이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더 이상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요걸 지워놓고 양쪽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만들 텐데 지금 현재 블록을 보면 오른쪽 위에 느낌표가 나와 있죠? 요건 매개 변수에서 그립을 두 개 다 켜놨는데 이쪽에는 동작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블록이라는 건 한번 만들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도면을 그리는 분들 중에 블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대충 만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블록은 반복 사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이런 경고 메시지 같은 것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도면이 느려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돼요. 이렇게 사용 안 할 그립이 있다면 매개 변수에서 그립의 숫자를 편집을 해서 경고 메시지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둘 다 쓸 거기 때문에 그립을 다시 두 개로 바꿔 놓을게요. 그리고 오른쪽도 사용을 할 거니까 동작에서 신축이라는 동작을 요 부분에 요 그립에 요만큼의 객체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객체가 신축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요 문자가 움직여 다니는 거잖아요. 정확히는 이 문자가 전체 길이의 중간에 위치를 했으면 좋겠는 건데 이때 사용을 하는 게 구속 조건을 사용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구속 조건이라는 건 기하학적 구속 조건과 치수 구속 조건밖에는 없어요. 기하학적이라는 건 지오메트리를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태가 있는 객체에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자는 실질적인 형태가 없어요. 오브젝트라면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형체가 없습니다. 글꼴이라는 별도의 파일을 통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이 친구는 실질적인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학적 구속 조건만으로는 이 친구를 구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생각을 조금 바꿔줘야 돼요. 전체 길이가 왼쪽으로 1000만큼 움직였을 때 이 문자가 전체 길이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싶다면 왼쪽으로 500만큼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신축을 100만큼 할 때 그 절반인 50만큼만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전체 길이의 중간에 문자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사용할 기능은 신축이란 기능이에요. 신축으로 이 친구의 이 부분에 액션을 걸 건데 문자를 움직여야겠죠. 그러니까 문자를 선택해서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신축이 한 개 추가로 생겼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선택을 해보면 이 신축이란 친구의 특성을 수정을 할 수가 있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거리 승수라는 걸 편집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오토캐드는 오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동적 블록에 대해선 중요한 부분에 오역된 게 굉장히 많아요. 영문 메뉴를 살펴보면 거리 승수는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앵글 옵셋을 각도 간격 띄우기라고 번역을 해놔서 알아볼 수 없다고 설명을 했고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디스턴스 멀티플라이어는 거리에 따른 배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게 1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매개 변수가 1만큼 움직였을 때에 객체가 1만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같은 비율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더 많이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면 2를, 또 조금 움직이고 싶다면 0.5나 0.3이나 이런 소수점 아래자리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멀티플라이어라 그래서 승수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조금 힘든 거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전체 길이가 100만큼 늘어났을 때에 문자가 50만큼만 움직여서 전체 길이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리 승수를 0.5로 설정을 해주세요. 반대쪽에도 똑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의 이 지점에 액션을 추가할 건데 여기에서 이 친구만 움직이면 된다. 그리고 움직일 때 얘는 0.5배율로 움직여라. 이렇게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록 테스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동적 블록을 선택을 하고 움직이면 화살표가 신축되는 거리에 따라서 문자가 알아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요게 거리 승수예요. 다른 액션들에도 특성에 이런 걸 지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 특성 창을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해답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화살표를 움직였을 때에 문자가 따라서 움직이도록 편집하는 것까지는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추가로 설명할 건 이게 아니라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저장한 이 블록을 도면에 집어넣고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인서트에서 이 블록을 편집을 했었거든요. 집어넣게 되면 마우스 커서가 한쪽으로만 들어가게 되죠.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게 되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한쪽에 삽입점이 몰려 있게 돼요. 그 이유는 매개 변수를 집어넣게 되면 그 매개 변수에 할당되어 있는 그립들이 삽입점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블록이 이렇게 되어 있죠. 매개 변수는 거리라는 거 요거 한 개예요. 왼쪽 점, 오른쪽 점이 있고 블록의 원점이 오른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어넣을 때에는 요거 한 번, 두 번, 다시 매개 변수의 끝점, 그리고 블록의 원점 이렇게 컨트롤이 한번 뭉쳐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점도 오른쪽에 몰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때에는 이걸 분산시켜 주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원점에 매개 변수의 끝점이 모여있게 되면 컨트롤을 눌렀을 때에 한번 씹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른쪽만 기준으로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물론 본인이 사용하기 편하게끔 만드는 게 좋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원점과 매개 변수의 끝점은 겹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체 블록의 원점을 요 선의 중간으로 다시 편집을 해볼게요. 컨트롤 A로 쭉 다 선택을 해서 이동 기능을 사용을 해서 중간의 지점을 샵 0,0을 사용을 해서 원점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블록 편집이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추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해놓고 블록을 저장해 봅시다. 저장을 해놓고 나면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이게 정상이에요. 블록 편집을 잘못했기 때문에 편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다시 블록 편집기에 들어가 봐야 그걸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매개 변수는 움직였는데 이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살펴보면 객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영역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블록이 이상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도면의 작업 공간에서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는 선택이 됩니다. 객체는 선택이 되는데 이 친구 신축이나 이런 액션들에는 실체가 없죠. 얘네는 지오메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객체로 인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되지 않습니다. 요 안에는 선택 세트라 그래서 어떤 객체를 움직일 건지 그리고 프레임은 어디를 사용을 할 건지가 표시를 해주기는 하는데 이 친구 자체는 기하학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되지 않아요. 오브젝트의 중간점이 0,0인 기준점으로 가도록 움직였지만 이 친구들은 실체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신축이 지멋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둘 중에 하나죠. 이 액션들을 싹 지우고 다시 넣거나 혹은 이 프레임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겁니다. 둘 중에는 당연히 프레임으로 옮기는 게 편하니까 클릭해서 원하는 위치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슬리니까 객체 스냅은 지우고요. 이 친구도 이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래서 객체 이쪽을 선택하도록 옮겨주고요. 이 친구도 문자가 움직여야 되니까 문자만 감싸도록 프레임을 바꿔줍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을 바꿔주면 작업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서 제가 지정한 동작이 액션이 일어나도록 경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고 도면을 저장을 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블록을 집어넣을 때의 액션을 살펴보면 지금은 처음 집어넣을 때 선분의 중간 가운데가 기준이 되죠. 컨트롤을 누르면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다시 중간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번 누를 때마다 씹히는 거 없이 잘 움직여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기존에는 컨트롤을 누르면 삽입점 때문에 한번 씹히는 것처럼 움직였었는데 그런 거 없이 사용을 하려면 가급적 매개 변수의 끝점과 삽입점은 다른 위치에 설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